목사님 혹시 그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할 수 있게 권한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해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제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웰컴을 먼저 하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프 알겠습니다. 2기 멘토링에 참여한 우리 지하하고 재원이 환영하고요. 오늘은 창의력에 관련해서 김기영 교수님, 멘토님 모시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김기영 교수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대경 목사님하고 상당히 잘 아는 사이라고 추천을 받았고, 김기현 교수님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도시환경공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물론 본인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하시겠지만, 본인 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물어보고, 또 꼭 과학 분야가 아니라도 그런 창의력과 관련된 아니면 또 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강의 이후에, 특강 이후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김기용 교수님 환영할 때 우리 다 같이 환호성? 그냥 밝은 얼굴로 환영하기를 바라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저의 부족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멘토링의 주제가 이제 창의력. 목사님 사진이 되게 멋있게 바뀌셨네요. 뭐 창의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창의력에 관한 이제 주제로 간단히 얘기해 볼 텐데, 목사님 사진 바꾸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창의력이라고 할 때 이 창의 그게 뭐 어떤 얼마나 이게 본뜨긴다 약간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철학의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조금 좀 보조 자료로 슬라이드가 필요해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할 텐데 혹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떤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제 이름은 김귀용이라고 하고 약간 사람들이 이름을 좀 어렵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의미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께서 그 귀할 귀자, 쓸 용자에서 귀하게 쓰여라. 되게 이름은 좋다 생각하는데 발음이 좀 어렵긴 하고 미국 나갔을 때 외국인들이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 이름을 부르기를 포기하고 앞에 이니셜을 따서 KK라고 불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배경은 쭉 적어놨는데 뭐 별건 아니고 공대생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오늘 할 얘기는 꼭 공대생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뭘 하길 원하든 간에 그런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 싶었고 혹시나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라도 뭐 언제든지 분야에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사실 제가 그린 거예요. 한 5년 전에.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약간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경험을 매일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매일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주 건강하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건강한 우리가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이런 매일의 경험으로부터 뭔가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뭔가 유익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버려지고 사실 뒤에서 나오는 이제 기체가 이제 고상하게 표현해서 이 기체가 사실은 누군가에겐 놀림거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잘 갖다 쓰면은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 스토리를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방구기에서. 그 이유가 사실은 황화수소라고 하는 유해가스 때문이에요. 그 황화수소가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계란 같은 거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계란 썩을 때 아니 머리카락 태울 때 그 냄새의 주범이 바로 황화수소인데
황화수소는 이제 뭐 쇠나 파이프 같은 거 부식시키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얘가 치명적인 가스여서 장시간 노출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석유에도 있고 뭐 이제 화산 폭발에도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어쨌든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했던 연구는 이걸 단순히 옛날 사람들은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제가 조금 해보고 있는 거는 이런 거 처리하면서 처리하는 그 결과물로서 전기도 만들어지는 뭔가 일석이조의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자체가 환경공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직결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관심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이제 이게 약간 지금 창의력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백그라운드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인생의 그 선배로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빌 게이츠가 쓴 이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사실은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과 뭐 목사님이나 모두 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물에 저희가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극심해져가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꼭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거고 꼭 정말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이제 사실 다들 느끼겠지만 근 몇 년 사이에도 사실 날씨가 되게 이상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연구가 또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어, 우리가 1850년대 특별히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산업화되고 나서부터 온도가 되게 급격하게 올라갔다. 여기서 포인트로 잠시 바꿀게요.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온도 변화의 요인이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다.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탄소를 이제 배출을 하면 안 된다. 탄소를 저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많이 흡수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건데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놨어요. 탄소 저감이 효과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것보다 네가티브라는 거는 더 많이 없앨 수 있을 때, 내지는 배출한 것보다 약간 없을 때, 혹은 많이 배출할 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2100년까지 평균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냐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잘 막지 못하고 계속 이게 지금 속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2100년이면 여러분들이 한 90살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될까요? 아마 살아 있겠죠. 이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5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조금 저감할 수 있으면 그래도 2도씨고 탄소 배출을 오히려 지금보다 배출하는 것보다 더 네가티브하게 만들어도 원래 평균 지구가 있어야 되는 자리보다 2도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걸 어떻게 저감을 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화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애니메이션 보시면 중국의 어떤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뭔가 발전하는 이제 그 짤이 나와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중국 상하이 아시죠? 상하이. 상하이의 1987년과 2013년 이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같은 각도에서 찍은 건데 확 변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건대 없었던 건물들이 엄청 생겨나고 건물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는 딱 건설 현장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 뭐 철근 이런 게 아마 투입이 됐겠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생겨난 건물 안에 살고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발생하는 뭐 플라스틱이나 소모하는 음식이나 그래서 결국에 도시화를 통해서 인류의 삶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도 도시화의 혜택을 받은 문명이지만 결국에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나 폐기물 발생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도시화가 좀 치명적인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빌 게이츠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 혹시 뉴욕 맨하탄에 가보신 적 없겠지만 아마 아시죠? 뉴요커들의 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뉴욕 사이즈의 도시가
매달에 한 번씩 지구 어딘가에 생겨나는 그 속도로 전 세계 지구화, 도시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인 그 속도로 굉장히 많은 폐기물 발생과 환경 문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이 다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또 뒤에 슬라이드 나오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세요? 재원 학생 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학생에게 뭔 것 같아요? 쓰레기? 잘- 맞습니다. 그 쓰레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거 확대한 게 이건데 여러분들 태어나기 아마 전일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미국의 폐 휴대폰 더미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화기를 쓰고 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3년 전에 핸드폰을 바꿔서 지금 핸드폰은 7년 더 쓰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것에 부산되는 폐기물도 똑같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디 카툰 나온 카툰인데 이게 이제 그 좀 시간이 된 카툰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파는 데서는 이게 우리의 최신 맥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최신 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최신 거라고 하면서 팔고 있고 또 이게 M3가 나오면 또 팔겠죠. 그런 이런 소비의 행태가 결국에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가 시장 경제가 이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은 근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애티튜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인류의 문명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우리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단순한 문명에 살다가 지금 버리는 문명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저라는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소개해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공 분야이긴 하지만 쓰레기랑 관련된 거나 환경 관련된 거나 기후변화랑 관련된 거는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삶의 습관 부분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들고 왔고 오늘 이제 주제를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창의성에 관한 건데 어, 여기 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적어놓긴 했는데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재원 학생 먼저. 재원 학생 같은 경우는 창의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의성. 약간 떠오르는 이미지. 뭐 어, 아무거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네. 신기한 생각들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지하 학생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비슷한 게 남들과는 다른 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 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 그것도 여전히 맞고,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키워드처럼, 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남들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을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뭐, 번뜩임이나, 재치나, 뭐, 영어로 뭐, 크리에이티비티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이 발생하는 거. 막 그런, 이제 우리가 결에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답이라기보단 울산에서 교수 직거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는 견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의 짧은 삶을 살면서 느낀 거는 그것들이 창의성의 일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창의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창의성이 정말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 크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창의성이 뭔지에 대한 이제 본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런 창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창의를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발휘를 하려면 먼저 저희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인풋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풋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모여진 인풋을 어떻게 또 발산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인지 그리고 in and out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 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창의성에 대한 본질에 관한 건데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왔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크게 세 가지 지, 정, 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 정, 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 정, 의라는 요소를 주셨는데 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성을 주셨고 정이라는 거는 또 감정인데 우리가 기쁠 땐 웃을 수 있고 슬플 땐 울 수 있고 남들이 아프면 공감할 수 있고 뭐 때로 남들이 미워할 수 있고 이 모든 감정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동물과 다른 또 영물로서 우리가 스피릿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 정, 의의 모든 부분을 주셨고 결과론적으로 저는 창의가 이 세 가지 모두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느낄 수 없는 뭐 지성뿐만 아니라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또 남들보다 더 내가 의지를 낼 수 있는 부분 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또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될 텐데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특별히 지성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의지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각도로 바라보는 거지 그 안에 의지의 부분이나 감정의 부분도 충분히 녹여질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이 세상엔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가서도 뭐 기도를 열심히 해보인다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진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건데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거를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두 번째로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뛰어나다는 건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한다, 뭐 해당 분야에서 조금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약간 와닿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월드 클래스? 진짜 한 분야에서 진짜 뭐 우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와 생각하는 게 기발한 사람 정말 많다. 근데 제가 조금 느끼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밑받침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은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만큼보다는 좀 나은 사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부조리도 없을 것이고 명예와 탐욕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발산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사회로 발전한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요구되는 것만큼은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닐까 원인이 그거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면서 저도 또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 뭐 공부를 잘해라 단순히 이런 차원에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간에 아직 꿈이 있건 꿈이 없건 무엇을 하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뜨거운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좀 도전을 드리고 싶고 이제 창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 감성, 또 의지의 요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그 탐구를 한다. 근데 그 탐구의 대상이 뭐냐?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은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창의라는 것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재원 학생에게, 지하 학생에게, 그리고 아직 여기 오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학생분들에게 주신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내는 이 모든 작업들이 저는 창의성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지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적인 활동, 이게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 뭐 그런 차원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또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뒤에 가서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지성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어디다가 써먹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계적일 때가 많고,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럴 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부분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고, 특별히 자연 만물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넣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탐구함으로써 이 세상에 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은 건데, 이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이제 무언가를 지나갈 때, 뭐 길을 걷다가 뭐 하늘을 볼 때도, 길을 걷다가 나무를 보고 꽃을 보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 이 안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비슷하게 여러분 또 하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끝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think 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도 생각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라는 건데, 그래서 앞선 슬라이드랑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일단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할 첫 번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질 수 있고 어떤 삶들이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라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는 노력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성을 활용해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외의 모든 것,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공부에 대해서 포함할 수도 있고 취미나 탐구나 자기 개발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지적 활동을 저는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물로 주셨던 우리의 지성을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개발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성경 구절은 제가 이제 와닿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 일상의 무언가를 접할 때 또 내지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취미 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아직 꿈이 없다고 말한 재원 학생이나 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지혜 학생 그 각각의 분야를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들을 내 것을 온전히 흡수하고 배우려는 그 자세 자체로 그것들을 통해서 지성을 개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깔아놓고 그런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나갈 것인가. 사실은 좀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모으는 건데 모으려면 우리가 뭔가 창의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서 바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에 창의가 뭐냐고 제가 질문했을 때 남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결과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에 나타나면 창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첫 번째로는 모으는 겁니다. 지식을 모아야 되는 거고 배움을 모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데 그 배움의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랬고 제가 참 많이 청소년 때 후회가 되는 부분은 무언가를 할 때 그 배우는 이유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좀 성공하고 싶어서 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20대 때 뭔가를 깨달았는데 똑같은 배움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단순히 잘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배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지적인 활동에 대한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깨달을 때 어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것을 견지하는 자세, 깨달음에 대한 열정을 견지하는 자세이고 그것을 견지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언젠가 한번 오는 게 성공인 거지 이 순서가 많이 전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병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순서가 우리 개개인의 크리스찬 안에서 개인 안에서 이 순서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이 이 두 번째를 먼저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공을 먼저 추구하기 위해 내가 먼저 잘하는 걸 추구하기보다 어떤 배움의 행위 자체가 가진 순수함을 먼저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어, 정말 정말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어, 약간 어제 겪은 에피소드를 살짝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사는 친구예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자기 아들 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애를 낳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아재가 되어버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장난감 혹시 아시나요? 지하 학생, 재원 학생 혹시 이런 걸 갖고 논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그 스네이크 큐브 뭐 척척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3살짜리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들인데 어제 제가 이거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만들어 주는데 어제는 얘가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제가 궁금함이 들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들면 하나 더 있는 거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아직 이제 3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어봐 하면 얘는 반대로 접고 근데 그 똑같이 계속 따라 하라고 하고 해서 결국에 이 아들이 이제 이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그걸 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얘가 이걸 만들어냈다 뭐 그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 얘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 만드는 과정을 얘가 즐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정말 이렇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서 그 결과물이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주목을 받고 뭔가 좀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도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하는 것도 기뻐를 하시지만 그 성공을 하는 선에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그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 자체로도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하나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것이 이거 이제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인데 이제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아산신학교에 계시는 김동건 교수님이시라고 이 책 제목이 되게 빛색깔 공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분의 저자의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달 정도 동안에 아버님이 이제 4달 정도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4달 동안 사시는 동안에 이제 투병을 지켜보면서 아버님 떠나시기 전에 그 일기를 이제 모은 어떤 되게 마음이 아픈 책인데 여기서 이제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가지고 되게 20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해내는 에피소드인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좀 책을 읽고 싶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좀 책 더미를 좀 갖고 오라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읽고 싶다는 책을 갖다 주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당장 저 병상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냐. 약간 그래서 약간은 좀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책을 구해 읽어서 뭘 하겠니? 이런 생각이 드냐? 나는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매 순간에 우리의 실존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실존과 관련돼 있다. 그 순간에 깨달음, 그 자체를 사모해야 한다. 공부를 하며 그 효용을 따지는 것. 내가 공부한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일 것인가, 얼마나 임팩트를 남길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 순간 이미 깨달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벗어난 그 어떤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향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저도 많이 했던 실수고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뭐 제 동생들이나 뭐 이제 여러 분들 보면서 좀 이제 한국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효용을 따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효용을 따지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창의성을 잃는 지름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가지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토끼가 되려고 원하지. 바로 토끼가 돼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건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토끼가 되기 이전에 쌓아 놓아야 되는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간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창이라는 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번뜩인다는 거는 남들보다 더 깊이 있는 기본기가 뿌리 깊이 내려져야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시더라도 단순히 그게 지금 내신을 잘 받아, 뭐 성적을 잘 받아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성적과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취미를 하더라도 뭐 치료랑 관련되면 치료랑 관련된 것이든 운동을 한다면 운동과 관련된 것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가져다 주는 효용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그 자체 배움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습관을 벌써 10대 때 알게 된다면 20대 때 뭘 배우더라도 30대 때 뭘 배우더라도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때마다 그것들이 주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0, 30대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확 달라질 것이다. 그게 바로 창의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간략한 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가 제가 약간 그
사실 저는 과학고를 나왔는데 전교생이 사실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80명 중에서 대학교에 그 갈 수 있는 커트라인, 사실 저희는 2년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였어가지고 커트라인이 3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 첫 번째 시험을 치니까 65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35명이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이 제치지 않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남들 다 2학년 때 고등학교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가는 뭔가 실패자, 나고자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과학고가 뭐 과학고가 아니어도 그렇고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숫자 자체의 상승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을 뭔가 앞서서 경쟁에서 이겨야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성적이 80점에서 90점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 똑같이 80에서 90이 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와,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정도로 집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이 어떤 노트북을 쓰냐 노트 책은 어떤 걸 쓰고 노트는 어떤 걸 쓰는 걸 뭐 그런 것도 따라 하려고 했었고 또 어떤 정도냐면 펜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그렇고 애들이 펜을 이렇게 잡냐 뭐 이렇게 잡냐 뭐 이렇게 잡냐 이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펜을 어떻게 잡냐 이런 것까지 다 탐구를 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면서 뭔가 약간 확실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주목할 대상은 나의 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더 뛰어나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공부하는 책이 수학의 정석책인데 아, 내가 주목을 할 것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주한 이 학문만 내가 마스터를 하면은 다른 애들이 뭘 마스터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걸 마스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지겠구나.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이 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이게 영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텍스트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다른 사람이 뭘 하냐에 좀 자유하고 아, 내가 이 학문 자체를 즐기면서 이것들을 제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이 수학에 대해서 정신없이 매진하고 이것들이 주는 하나를 풀더라도 풀릴 때 얻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걸 풀으니까 다른 것도 풀 수 있겠다 해서 도전도 해보고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마주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면서 또 알게 되니까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급상승을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졸업을 할 때 다 감사하게 20 몇 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숫자의 성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그것을 성공의 지향점으로 이제 두고 나아가지만 그것들은 저희가 마주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나간 자세로 할 때 파생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결국 창의성, 뭔가 뛰어나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뭔가 특별한 번뜩임 그게 아니라 토끼가 창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느릿느릿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하고 부족해 보일지언정 뚜벅뚜벅 거는 거북이가 결국에는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잠을 자니까 거북이가 역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뚜벅뚜벅 걷는 거북이면 토끼가 잠을 안 자더라도 언젠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혹시 너무 이게 길어집니까? 아닙니까?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우리 예정한 시간이 10시여서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네네. 나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나 아버님이 쓰신 그 책을 막 읽어봤는데, 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한 챕터 중에 하나가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어디에 도달해야 될까에 대한 집중이라기보단 미래에 투자하는 성장에 관점을 맞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명예를 줬고 세상이 새많은 숫자 타이틀에 목을 매지 말고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결과론적인 거에 목숨을 걸기 때문인 것이고 대신에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교육을 시켰던 것은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가 길었는데 여러분들 창의성을 하기 위해서 좀 모으는 인풋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인풋이 있고 이제 발산할 뭔가가 이미 쌓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이 좀 담대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하라고 하면 사실 거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잘못되거나 뭐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약간 이런 그걸 두려움의 문제 약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한국 학생 같은 경우 많이 그런데 제 짧은 경험이지만 뭔가 알고 있다가도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걸 해보지 않고 결국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데도 잘 발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모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신념과 자아를 잘 세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지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밖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지 못할 때마다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성별을 무관하게 지하학생이든 재원학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 당당하다,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대장부가 되는 마인드로 그렇게 잘 발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슬라이드가 좀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그 PPT 공유가 가능하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보내도록 할게요. 교수님 네, 말씀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인풋과 아웃풋의 그런 관점이 그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구절을 리마인드 해줬는데 양이 차야 질이 넘친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어디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 차면 그 양에서부터 질적으로 좋은 것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또 생각나는 그런 또 강의였었어요.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아하고 재원이가 궁금한 거, 강의 중에 어떤 것들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 어른으로서의 궁금한 것들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남은 7분 동안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멘토님 말씀대로 자신감을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카이스트 가셨는데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6시간 잤는데 밥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그리고 뭐 씻고 하는 때 빼고 공부만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삭발을 했어요. 삭발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하학생은, 재원학생은 삭발을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삭발이 주는 의미는 내가 사실 그때 저 좋아하는 여자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나의 모든 관심을 지금은 여기 두겠다라는 자세 결심의 표현이었어요. 재원 학생 삭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쨌든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후회 없이 보내야 되겠고 근데 제가 제 상태 진단해 봤을 때 뭐 좋아하는 뭐 이성일 수도 있고 다른 관심사일 수도 있고 뭐 게임일 수도 있었고 그럴 때 제가 너무 이게 시선이 분산되는 저를 발견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번 삭발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부터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이미 한번 내려놔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질문을 들어오면 진짜 밥 먹을 때 빼고는 공부를 했고 외울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또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할 때 샤워하는 동안 물을 만드는 동안 그때 배웠던 것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예를 들어 생물을 하는데 뭐 세포 기관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핵이고 이건 DNA야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때 그렇게 몰입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근간이 되더라고. 그렇게 쌓고 쌓아야 뭔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뒤이은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어떤 뭐, 질문 관련 없으니까 마음껏 해주세요. 저 해보겠습니다.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어, 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기보다는 신이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학의 상식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안을 가지고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신이 있을 수 있음을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활용해서 과학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흔적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신의 존재 여부 자체가 과학으로 직접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기보다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정말 갑론을박이 있는 분야인데 사실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신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흔적들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기를 맨날 주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 공기 중에 79%가 질소고 21%가 산소인데 그 79% 질소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과자 봉지에 채우는 게 질소가스잖아요. 그래서 그 질소는 과자나 뭐 다른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끔 그냥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는 용도고 근데 산소가 들어가면은 뭐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듯이 과자가 또 눅눅해지고 그러듯이 뭐 그렇게 되는 변하는데 이 산소 농도가 21%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낮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되고 근데 21%보다 조금만 높아져도 어떤 통계에서는 0.5를 본 적도 있고 어떤 통계에서는 1%를 본 적도 있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숫자도 아니에요. 조금만 늘어나도 지구가 활활 타서 불타서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한 23.5도인가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약간만 이렇게 돼 있으면 태양빛이 약간만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태양빛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은 통해서 지금과 같은 계절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창조를 할 때 지적인 존재가 개입되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경이로운 그런 것들이 전 지금 두 개를 얘기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상에 많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정말 창조를 하신 지적인 설계자가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다 전 넣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이제 재원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지하학생 같은 경우도 삶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좀 탐구를 하면서 한번 좀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본 걸 계기로 그렇게 또 한번 더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학생 질문에 답이 됐어요? 아니면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됐어요. 네. 아주 수준 있는 질문이어서 목사인 제가 낄 자리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네요. 네, 네.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목사지만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믿어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추측, 추론 정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고는 믿어요.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있죠. 근데 하나님 자체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또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듣고 보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 신앙을 저도 한번 나눠보고 싶었었어요. 네, 시간은 더 됐지만 또 시간이 괜찮으면 질문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 손 들었네 네, 또. 마음껏 해주세요. 지아 손 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닌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뭐 질문이 없는데 뭐 억지로 우리가 또 붙들어올 수 없으니까.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김기용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복귀하면서 또 우리 미국에 와서 투어도 하고 애틀란타에서 3주간 같이 지내면서 그 전반적인 주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을 거예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도 가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뉴욕의 맨하탄 거리도 이제 음,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강의 또 통해서 들었던 질문들을 그 시간에 더 이어서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더 던져보는 시간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1월 말에 또 만나서 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종료하기 전에 다음 미팅을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제 미팅은 10월 28일 토요일인데 지금 제가 잡혀 있는 출장 일정이 있어서 그 시간을 다소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드릴 테고 주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으로 모일 텐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애틀란타에서 태어났고 애틀란타에서 대부분의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생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그다음에 인권 운동을 했던 그 현장들을 갈 텐데 그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문 자체만 읽어도 되고 기회가 있으면 그분의 자서전 아니면 평전을 읽고 와서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점프어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28일이지만 그 이후로 미팅을 연기할 확률이 높으니까 공지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김기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됐을 때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인퍼슨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멘토님들과 학생들이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지원 자원도 잘 지내고 다음에 봐요.